대한민국은 현재 휴전 중에 있는 국가입니다.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휴전국에 붙어 주한미군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자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혼란한 상황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태도 및 발언에 대해 또 유럽 등 세계 선진국들이 대한민국의 행동에 당황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미국에 거주 중인 동포들이 백악관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69년간 지속돼 온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 종전평화국제행동 등은 이달부터 국내외에서 평화협정 체결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전쟁 쉼표에서 마침표로라는 간명한 구호를 내걸고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유도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미국 백악관에 맞춰져 있으며 더욱이 올해는 백악관 주인도 바뀐 상태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 같은 국내외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1953년 3년간의 격렬한 전투와 수백만 명의 사상자 발생 끝에 미국과 중국, 북한의 대표들이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휴전협정은 전쟁포로 교환과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상 기회를 가능케 했다. 거의 7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평화적 해결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38선을 따라 분단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표현에서 휴전협정 체결 당사자보다는 제3자의 입장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휴전협정 69주년 선언문서, 평화협정의 피흡자도 안 꺼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54년 제네바 협정 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노력이 전무합니다.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북핵 해결의 조건 또는 지렛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이 파기될 경우 한국은 21년간 3천조의 경제를 손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의 역사 중 분단이라는 아픔을 이용해 이것으로 돈벌이를 하려는 극악무도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평화라는 말로 포장해봤자 한 해 들어가는 돈이 수조 원입니다. 한국은 최근 항모와 핵잠수함 기술 외교에 있어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며 조만간 개발에 돌입하고 생산해낼 것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국이 있어야만 방어를 할 수 있는 나라일까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북한에 합병당하고 중국의 속국이 된다는 말이 있으며 중국은 한국을 점령한 후 동북 삼성에 이어 조선성으로 흡수할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한국의 국방력은 한 단계 상승해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듯한 계획은 있지만 실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휴전협정은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군사분 개선과 비무장지대 등에서 무장행동을 중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69년이 지나도록 평화적 해결, 즉 평화협정은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전쟁 당사국들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2018년 4월 27일 남한과 북한의 군 통수권자들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 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휴전협정에 한국 측 체결 당사자인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그 이전에라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한국전쟁과 전쟁 전후에 한미관계 역사에 정통한 미국 역사학자 브루스 커밍스 전 시카고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민주평통 워싱턴 협의회가 주관한 한반도 종전 캠페인 평화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1954년 제네바 협정에 미국 측 협상대표로 참여한 알렉스 존슨 전 주일대사와의 인터뷰를 토대로 미국은 평화협정에 서명할 의사가 없었다며 미국은 1954년 한국전쟁이 끝났어야 했을 때 그 전쟁을 끝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워싱턴에서 활동 중인 한국 외교 당국자들을 통해서도 교차 확인됐습니다. 한 외교 당국자는 미국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외교 당국자는 아예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이유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북한이 그동안 과거 수차례 도발을 벌여왔고 지금은 핵무기까지 개발 중인 준전시 상황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남한에 핵무기가 있고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을 때도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했습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주한미군은 북한의 남침 저지용이라기보단 중국 견제용 성격이 짙으며 따라서 평화협정 체결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큰 구멍을 내는 셈인 만큼
미국으로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평화협정 체결 시 폐기돼야 하는 휴전협정의 마지막 조문은 앞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도 언급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방안이 제시돼 있습니다. 3개월 내에 고위급 정치회담을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 모든 외국 군대 철수 등을 협의할 것을 상부에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한국 전쟁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미군을 철수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주한미군으로 하여 미국이 얻는 막대한 이익이 상당합니다. 한 해 방위비 분담금으로 수조 원이 공짜로 들어와 주는데 주한미군 먹여 살리고 또 미군 병력 축소 안에서 전시 때 병력 부족 걱정 안 되니 일석이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반도를 강제로 점령함으로써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좋은 위치이며 미 본토를 지키는 방패막이로 적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한국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대치 상황에 한반도 땅에서 또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어떠한 편에도 서지 않을 것이며 현재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전 세계에서 우러러본다. 미국의 지원 없어도 자주국방이 되는 나라이며 주한미군 철수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충격 발언을 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당황했다는 반응입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미 블룸버그 통신과 폭스 언론은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갈등에 중립국 선언했다. 현재 미국은 인도태평양 안보체에 큰 위협을 느껴 이러한 대한민국의 행동 예상하지 못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한국 대통령의 전화 걸어 협상 요구, 미 대통령 평화협정 선언문 정정보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연일 보도했으며 현재 미국 현지 여론은 미 의회와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필요성 못 느껴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동맹국을 잡아야 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그는 한국의 위대한 점을 모른다. 우리는 좀 더 뜻 깊게 봐야 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현지 시민들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지지를 철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미국의 말장난, 더 이상 아무 국가도 속지 않아. 미국은 말로만 평화협정이라고 할 뿐 대한민국은 이제 자주 독립국이 될 것. 미국의 평화 안보에 매우 큰 타격, 평화를 빌미 삼아 외교하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에 대한 입장은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의회에는 한국전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도록 국무부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한반도 평화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20일 발의된 이 법안에 서명한 하원 의원은 전체 435명 가운데 이날 현재 11명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동맹국에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해결할 일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어영부영 평화를 빌미로 경제적 자금을 가져가려는 미국의 행보에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동맹은 서로의 이해를 잘 반영하고 있고 잘 유지돼야 하는데 기대하는 것은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국제 무대에 참여해야 하며 한국의 아픔에 대한 원만한 해결 방안입니다. 다가오는 5월 당선인이 대통령 자리에 앉은 후에 선제 타격 등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행위는 강력하게 규탄해야 하지만 외교 실패가 전쟁을 불러온다는 극명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도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외신 등 미국의 현지 여론조사를 참고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